자, 이제 말했던 대로 에디터 설명에서 슈팅 부분을 넘어가 볼게요.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C++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프로젝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액터들은 각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C++를 만들 건데 이 C++는 보통 여러 가지를 상속받게 돼요. 이 구조에 있는 컴포넌트를 상속받을 수 있고요. 또 혹은 이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 액터를 상속받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액터라는 애는 아까 말했던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레벨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이 레벨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오브젝트들, 근간을 이루는 오브젝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객체들이 액터라고 하고요. 그럼 모든 오브젝트들은 액터라고 하고요. 얘는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벽이 될 수도 있고 뭐 물컵이 될 수도 있고 뭐 모든 게 될 수 있습니다. 빛이 될 수도 있고 걔네들을 전부 다 우리는 액터라고 했고요. 근데 이 액터를 상속받아서 이 액터에 있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애를 우리 폰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사용자의 제어가 가능하고요. 뭐 자동차 같은 그런 형태들을 얘기를 하고요. 사용자가 뭐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걸 통해서 제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어떤 캐릭터, 인간형이나 뭐 이런 애니메이션도 들어가고요. 뭐 여러 가지들 걷고 달리고 뛰고 날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것들을 할 때, 특히나 언리얼의 핵심은 FPS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캐릭터를 쓰게 되는데, 캐릭터라는 애는 어떻게 폰을 상속받아서 걔는 어떻게 사용자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 플러스 또 어떻게 캐릭터 인간형에 필요한 걷고 달리고 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까지 여기에는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애니메이션 제어 등등. 반드시 뭐 인간형은 아닌데요. 제 편의상 캐릭터라고 했으니까 그냥 인간형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래서 액터라는 애 그 기본을 가지고 폰이라는 애를 만들 수 있고, 그 폰이라는 애의 기본을 가지고 캐릭터라는 애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C++는 각각의 액터를 상속받아서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폰을 상속받아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를 상속받아서 만들 수도 있어요. 또 여기에는 이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컴포넌트를 상속받아서 만들 수도 있어요. 작게 컴포넌트 써놓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C++ 관련된 걸 만들 거고요. 이번에 하게 될 거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C++를 만들 건데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 뭐 있다고 치죠. 그 다음에 뭐 몸체, 그죠? 아주 단순하게 회전시켜서 이렇게 놓고, 자, 이런 사람이 하나 있다고 치죠. 슝. 귀찮아. 다리까지 그려야 되나? 이렇게. 자,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좀 크게 조절해서 가져올게. 자,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카메라로 얘를 비춘다고 보죠. 얘가 나름 카메라예요. 저 멋들어진 카메라가 있어요. 이 카메라를 얘를 이렇게 슉 이렇게 비춰야지 카메라가 비추는 것 같나? 그러네요. 모르겠다. 어쨌든 얘가 지금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이렇게 비추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 화면에는 실제로 어떻게 보이죠? 우리 모니터가 있다 치면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이 화면에 캐릭터가 어떻게 저기 없게 해놓고서 저희가 실제로 보는 화면에는 얘가 이렇게 해서 저 카메라가
찍는 대로 문제는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쭈그려져 있겠죠. 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저쪽에서 이렇게 찍는 화면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찍는 화면 이대로 우리가 보고 싶은 형태를 지정하고 싶어요. 이거를 뷰 타겟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지정하기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만들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최종 모습이 이렇게 돼요. 플레이를 하면 자, 여기에서 좀 탕탕탕탕탕 발사도 하고요. 아이고, 부딪혀서 죽었네. 자,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얘를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실행했을 때 이 화면 그대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질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 이 C++에 언리얼 슈팅 폴더가 하나 생겼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녹화 뜨다가 하나 날려먹었어요. 버튼을 잘못 눌러서. 그래서 다시 하는 건데,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 C++ 클래스를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속받을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릭터도 있고 폰도 있고 액터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요번에 액터라는 애는 여기서 어떤 카메라 같은 거 가져다 놓고 카메라 어떤 특정 기능을 주고 싶어요. 얘가 보는 화면을 어떻게 하라. 그래서 그 카메라는 액터한테 붙일 컴포넌트를 C++로 상속받아서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마치 어떻게 요 컴포넌트를 우리가 상속받아서 얘는 C++로 이루어져 있고 그거를 다른 액터에다가 이렇게 컴포넌트를 저희가 붙이는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여기서 액터 컴포넌트를 하고요. 넥스트 눌러서 이름은 카메라 액터 컴포넌트 이렇게 할까요? 여기 빨갛게 나오는 거는 제가 이 이름으로 이미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자, 어떻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 C++ 클래스 누르고 액터 컴포넌트 해서 이름을 카메라 액터 컴포넌트라고 누를게요. 이렇게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게 되면 자,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지죠. 기본적으로 뭐 프로그래머들마다 코드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언리얼에서는 이렇게 되는 걸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 개발자들이 다 비슷하게 쓰는데요. 어떤 식이냐? 헤더 파일에는 내가 정말 필요한 이런 기본이 만들어지는 이거 기본만 여기다 이렇게 쓰게 되고요. 이렇게 그 기본만 여기다 쓰게 되고, 여기에다가 제가 또 따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뭐 만약에 어떤 컴포넌트가 필요해서 여기다가 샵 include 해서 여기다 뭐 컴포넌트에 뭐 이렇게 쓰죠. 이렇게 느려 static mesh component 이런 것들을 가져다 보려고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직접 써서 쓰지 않고요. 어떻게 하느냐? forward declaration이라고 해서 전방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용하게 될 텐데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사전 정의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걔를 쓴다 그러면 이름만 먼저 여기다가 use static mesh component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먼저 정의해 놓고요. 그건 사용할 때 여기서 이렇게 쓰지 않고 내가 직접 사용하려고 할 때 요 부분에서 뭐 클래스 이거를 직접 먼저 만들어서 뭐 쓰겠다, 메쉬 이런 식으로 해서 쓰겠다라고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은 이 전방선언 특징이 헤더 파일을 넣지 않아도 이런 이름으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클래스 요거 붙여주시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놓고 나서 실제 사용할 때는 이 구현부 CPP에 가서는 반드시 include해서 걔네를 include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쓰느냐? 여기다가 헤더 파일 남발하게 되면요, 나중에 여기서 왔다 갔다 했을 때 다른 헤더 파일로 왔다 갔고 했을 때 꼬일 수가 있어요. 뭐 A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B라는 클래스를 저희가 뭐 해저 관계로 해서 쓰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B라는 애서 또 A를 쓰고 있어요. 서로 인클루드 참조했을 때 이거 되게 꼬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전방선언, forward declaration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게 보통 하는 기법이 있고요. 뭐 이거 10분 강좌는 아니라서 여기에서 얘를 사용하는 방법 쪽으로 가볼게요. 자, 저는 에디터 상에다가 이 컴포넌트, 카메라 컴포넌트를 추가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컴포넌트를 추가했을 때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는 어떤 옵션들이 밖에 나오도록 하게 하고 싶어요. 네, 그거를 한번 처리해 볼 거예요. 먼저 그냥 간단히 구조를 말씀드리면 C++ 여기 언리얼에서 C++ 구조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앞에 U 클래스 어쩌고 저쩌고, 네, 이건 보통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주게 되고요. 그 밑에 generate body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generate body는 뭐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통적인 C++는 몇 가지 뭐 자바나 아니면 C# 이런 거에 비해서 약한 점이 있죠. 뭐 VM이 없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죠. VM이 없을 때 가장 안 좋은 점은 뭐 메모리 할당한 거를 뭐 자동으로 뭐 제거, 뭐 가베지 컬렉터 돌아서 제거해 준다던가, 뭐 그다음에 뭐 리플렉션 기능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C++에서는 약하거나 없거나 뭐 이런 형태인데, 그거를 언리얼이 C++를 탑재하면서 가져오면서 이렇게 이런 매크로, 얘는 매크로거든요. 뭐 걔네들을 사용하면서 몇 가지들을 되게 재밌는 것들을 넣어놨어요. 마치 VM이 없는데 언리얼에서는 자체 VM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넣어놨어요. 반드시 이 U 클래스 요걸 사용해서 해야 언리얼이 제공하는 그런 자동 메모리 관리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U 이렇게 시작하는 기법이 있고 A로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액터를 상속받았냐 아니면 뭐 U 오브젝트를 상속받았냐 그런 거에 따라서 네이밍이 또 결정이 되고요. 저희는 분명히 카메라 액터 컴포넌트라고 이름 만들었는데 앞에 U 어쩌고저쩌고 붙여주죠. 얘네들이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에도 매크로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매크로는 뭐 컴파일할 때 여러 가지 옵션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뭐 어디로 빼줄 수도 있고 선언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때문에 얘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나중에 어떤 타겟 플랫폼에 따라서 변경해 줘야 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넣어놨고요. 자, 그다음 이 제너레이트 바디는 이 U 클래스 얘가 가져 있는 애들을 뭐 지금 언리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구성되는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뭐 지워주거나 그럼 절대 안 되고요. 얘는 반드시 써놓으시면 돼요. 이건 기본 템플릿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얘를 상속받게 되면 저희한테 이렇게 생성자가 하나 생기게 되고요. 이 생성자는 지금 좀 일반적인 생성자하고 좀 다르게 좀 특이해요. 이 생성자를 제가 한번 가볼게요. F12키 눌러서 이렇게 가보면 이 생성자에서 저희가 어떠한 세팅을 하면 뭐 다른 데서 한번 CDO나 이런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생성자는 조금 특이해서, 원래는 생성자라는 게 객체가 생성이 되면, 그쵸? 객체가 생성이 되면 그 말은 즉슨 언리얼에서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그때서야 메모리에 올라가서 어쩌고 저쩌고 얘가 이렇게 생성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바로 생성자가 하는 일이죠. 근데 언리얼에서는 좀 특이한 거는 여기에다가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초기 값들을 세팅하게 되면 실행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이 안에서 디폴트 값으로 노출이 돼요. 되게 저희가 이렇게 가져다 놨을 때 얘에 대한 디폴트 값으로 노출이 됩니다. 이런 한번 여기에서 얘는 액터가 아니라서 다른 거 아무거나 하나 가져다 놓고요. 얘가 가지고 얘에 대한 거 가져다 놓으면 이 플레이 버튼 안 눌러도 여기에 이렇게 노출이 돼서 저희가 거기서 설정한 초기 값들이 생성자에서 설정한 초기 값도 여기 노출이 되게 돼요. 여기서 막 이렇게 수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긴 플레이라는 거는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은 좀 크게 보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태어나서 어떻게 하죠? 살다가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태어나는 이거는 일단 한 번 불리게 되죠. 태어날 때 한 번 태어나고요. 그다음에 사는 거는 맞습니다. 계속해서 살다가 어떤 특정한 때가 되면 죽게 되죠. 자, 이거를 우리가 흔히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에 관련된 그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펑션들이 있어요. 그 펑션이 여기에서 태어나는 애는 뭐라고 부르냐면 begin play라고 하고요. 이렇게 begin play고요. 사는 거는 저희가 틱이라고 합니다. 죽는 건 우리 소멸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언리얼과 유니티가 좋은 점은요, 다른 버추얼 머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좋은 것들은 자바도 그렇고, 죽을 때 우리가 특별히 그런 거 해줄 필요가 없어요. 소멸자에서 특별히 해줄 그런 것들이 없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디바이스, 예를 들어서 요즘에 VR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터하고 연동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은데, 걔네들은 처음에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끌 때 어떠한 리소스를 반환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반드시 해줘야 되는 형태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죽을 때 어떠한 처리, 시뮬레이터 리소스를 반환해라,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름대로 보시면 비긴 플레이, 얘는 태어날 때 호출이 되는구나, 그죠? 바로 여기 있는 애들을 저희가 어떻게 오버라이드해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재정해서 사용하게 될 거고요. 틱 컴포넌트, 일반적으로 액터를 상속받으면 그냥 틱인데요, 얘는 틱 컴포넌트, 이 컴포넌트가 어쨌든 붙어있는 동안 계속해서 얘가 불리게 될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얘도 어찌 보면 이 컴포넌트도 어떤 객체 같은 느낌이에요. 어쨌든 얘도 객체죠. 살아있는 어떤 액터, 물체 이런 형태처럼 얘도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뭔가를 하고 싶으면 이 안에서 하고, 태어날 때 한번 하고 싶으면 이렇게 삽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하게 될 거고요. 자, 저는 퍼블릭으로 외부에다 한번 노출해 볼게요. 유니티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하고 내가 원하는 속성을 하나 쓰게 되면요, 외부에 노출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독특한 개념으로 이렇게 씁니다. U 프로퍼티라고 하고요. 이 매크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속성들을 줄 수 있어요. 옵션들을. 그 옵션에 따라서 그 에디터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감춰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전 여기에서 edit anywhere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카테고리 이런 것도 넣어줄 수 있어요. 카테고리에다가 view 타겟이라고 하나 넣죠. 이렇게 하면 어떤 목록, 카테고리가 여기에 잡히게 될 거고요. 거기에 뷰 타겟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잡히게 돼요. 저희는 여기에서 A 액터, 메인 카메라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어떻게 나중에 우리가 뷰 타겟을 지정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보고자 하는 뷰 타겟이 얘가 될지, 이거하고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얘네를 그룹으로 지정할 거예요. 자, 이런 각도로 또 보게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여기에서 이렇게 뷰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쵸? 요거를 우리가 얘로 보게 할 것이냐 요거를 보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를 우리가 뷰 타겟을 지정한다고 해요. 뷰 타겟을 지정한다. 자, 그거에 대한 게 바로 지금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얘를 어디서 할 거냐? 시작할 때, 태어날 때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긴 플레이로 들어갔어요. 자, 저희가 가져와야 될, 인클루드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샵 인클루드 기스맷의 게임 플레이 스태틱스, 이걸 하나 선언을 하시고요. 자,
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요. 얘는 전역 변수 이런 거 전역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싱글톤으로 여러 가지를 갖고 와서 쓸 수 있는 형태들 많이 제공을 합니다. 자, 게임 new game play statics라는 게 있고요. 자, 여기에서 get player controller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서는 대상이 this 뭐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다가 인덱스는 0. 플레이어가 여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동시에 뭐 키보드 하나에서 여러 명이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시면 여기 A 플레이어 컨트롤러라는 거를 가져오게 되죠. 자, 여기다가 띄워서 A 플레이어 컨트롤러 플레이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자, 이 플레이어한테서 우리는 뭐 set view target을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바로 자, 어떻게 플레이어 컨트롤러 얘는 이 메인 컨텐츠 안에서 씬 컨텐츠 안에서 어떻게 내가 실제로 컨트롤하고 있는 키보드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마우스를 통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 있죠. 걔가 누구죠? 우린 얘를 컨트롤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은 폰 혹은 캐릭터라고 했어요. 그죠? 걔를 어떻게 가져와서 컨트롤하는 대상을 일단 몇 개가 뭐 첫 번째 플레이어가 있을 수 있고요. 뭐 WASD 키도 가지고 하는 애가 있고 뭐 IJKL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관련된 것들을 저희는 가져와서 그게 제 메인 플레이어라고 치고요. 걔를 가지고 와서 걔한테 야 너 걔가 볼 화면을 이렇게 지정해 줄 거예요. 어떤 카메라가 지금 어떤 객체가 있는 곳으로 할 겁니다. 메인 카메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얘가 할 일은 이제 끝났어요. 자, 자꾸 떠가지고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보시면 그거예요. 자, 이제 언리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됐죠? 자, 여기에서 모드 패널에서 카메라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그죠? 이 카메라를 저희가 원하는 장소로 드래그해서 가져올게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디테일 패널에서 로케이션을 저는 0, 0, 0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자, 어떻게 지금 언리얼에서는 다른 유니티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여기 Y 값으로 되어 있고요. 기준으로 잘 보시면 어떻게 일반적으로 뭐 유니티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안 쓰실 텐데 언리얼에서는 지금 이 좌표를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걸 Y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걸 X 값으로 앞으로 가게 돼요. 위로 가는 걸 Z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바라보게 하려면 전방 방향이 뭐냐? 빨간색 화살표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에요. 아시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다가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해 줄게요. 좀 내려보면 지금 카메라 액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얘 이름을 바꿔줄까요? 자, 얘 이름을 메인 카메라 이렇게 놓고요. 자, 여기다가 add component 이렇게 눌러가지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전 여기다가 저희 거 만들어 놓은 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붙여 놓을게요. scene component 이렇게 자식으로 얘 이름을 main 뭐라고 할까요? 저기 그대로 쓰죠. 카메라 액터 컴포넌트 이렇게 쓰죠.
자, 어떻게 우리의 이 메인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가 이제 여기 안에 보니까 씬 컴포넌트 밑에 뭐 카메라 컴포넌트 있죠. 여기에 우리가 카메라 액터 컴포넌트를 달아놨는데요. 얘가 하는 일은 어떻게 뷰 타겟을 지정하는 거예요. 뭘로? 내가 원하는 이 메인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 얘가 메인 카메라가 뷰 타겟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제가 여기다 지정해 놓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서 좀 찾아보면, 자, 여기서 제가 찾아보면, 컴파일을 안 해봤네. 자, 컴파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놓고 빌드 한번 하죠. 자, 이렇게 빌드가 끝났고요. 성공으로 떴어요. 다시 연율로 한번 가보면,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추가했으면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카테고리는 뷰 타겟을 해놨고요. 이 뷰 타겟으로 지정된 여기 메인 카메라 카테고리 밑에 메인 카메라 부분에 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의 요 메인 카메라를 잡아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선택하셔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보고 있는, 얘가 지금 있는 이 시점, 이 카메라 보고 있는 이 시점 있죠? 얘가 이 화면이 얘가 메인 뷰 타겟이 돼요. 자, 다음 저는 이제 얘가 어떤 플레이어를 얘는 바라보는 형태만 할 거고요. 실제 메인 플레이어는 저 멀리 얘가 찍을 애예요. 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시간이 얼마나 됐나, 몇 개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 자, 템포 끊어서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플레이어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제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동안 정리를 해보면 간단합니다. 제가 C++ 문법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이런 플레이어를 조작을 하고 싶고요. 이 플레이어를 조작하기 위해서 얘를 비추는 형태가 있어야 얘가 조작이 되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비추는, 얘를 메인 타겟으로 놓게 하기 위해서, 메인 뷰 타겟으로 놓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보시면 우리 카메라를 하나 가져와서 만들었고요. 이 카메라한테 얘 카메라한테 얘가 메인 뷰 타겟이 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카메라 액터 컴포넌트라는 애를 C++로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코드상에서 어떻게 시작할 때, 야 플레이어야, 메인 플레이어야, 네가 너를 찍을 메인 뷰 타겟은 바로 얘야 라고 알려줬어요. 그래놓고 여기에서 어떻게 뷰 타겟 부분을 지금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얘가 바로 뷰 타겟이 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카메라를 설정하는 부분까지는 해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플레이어를 한번 직접 제어를 한번 해볼게요.